여러분들, 시장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게 뭘까요? 이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부터 살짝 징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감소를 하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이럴지, 추가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남은 12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이제 씨가 말랐어요. 많은 분들이 매매를 지금 안 하고 있고 사실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냐면, 이번 주만 해도 빅 이벤트가 두 개나 있죠. 화요일이죠. 오늘 밤에 10시 반,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10시 반에 나오는 미국 CPI가 있고, 또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 목요일 날 새벽에 FOMC 금리 인상 결정이 나와 있는데, 사실 거의 결정되긴 했어요. CPI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금리 인상은 0.5%포인트로 사실 결정이 되긴 했는데 거의 압도적인 거죠. 이제 확률상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수치인데, 지금 시장은 그래도 불안하니까 추가적으로 문제는 파월이 어떤 코멘트를 다느냐에 지금 시장을 주목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0.5%포인트 인상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예상치보다 CPI가 어떻게 나왔고 바로 이어서 파월의 추가 코멘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CPI가 이렇게 나왔고 현재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강한 상태다, 우리는 앞으로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집중하겠다 라는 식의 뉘앙스가 나온다면은 시장은 한 번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점점 완화되고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우리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겠다 라는 식의 뉘앙스에, 경기 침체를 좀 더 고민해 보겠다,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에 또 코멘트를 달면은 또 시장은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매매를 막 하고, 사실 우리가 지금 공략을 하는 거는 사실상 홀짝 배팅에 거의 가까워요. 홀짝 배팅. 우리가 뭐 파월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의 씨가 마르고, 지금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냐. 여러분들, 눌림목 매매하시는 분들 정말 지금 힘든 구간이에요. 왜? 거래량이 안 터지고 사람들이 다 관망을 하니까. 여러분들, 눌림목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대기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그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 따라 붙는 추격 매수나 돌파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수급의 연속성을 만들어줘서 수급이 나오는 게 이제 눌림목 매매인데, 주가가 빠지는데 다들 관망만 하고 팔 두 장 딱 이렇게 끼고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흐르는 거예요. 분명히 이 정도 눌림에서는, 우리가 아는 타점에서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관망하다가 실망 매물,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쭉 빠지다가 안 나오네 하면서 에이 나라도 빨리 던져야겠다, 오버나잇 이런 불안한 시장 못하겠다 하면서 던져요. 그러면은 버티다가 마지막 투매, 거기에 이제 맞고 또 손절 나오고. 이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투자 심리에 따라서 투자 전략도 수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은 오히려 장중에 튀는 그런 바이오 종목, 여러분들 시장이 불안하면 만만한 게 뭐죠? 바이오 제약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는데 그마저도 정말 소수 몇몇 종목 빼고는 거래 대금이 완전히 실종돼서 무슨 100억 터지면서 상한가를 보내더라고요. 오늘만 봐도 100억 터지면서 상한가 보낸 게 두 종목이나 지금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한국유니온제약, 경보제약 같은 종목이 있는데 거래 대금이 어떻게 100억으로 상한가를 보내죠? 그만큼 지금 매도도 안 하고 매수도 안 하고 그냥 일부 매수하는 세력이 그냥 올리니까 그냥 따라서 상한가 가고, 지금 이렇게 텅텅 수급이 비어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섣불리 눌림목을 해도 질질질 흐르면서 손실이 커질 수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장중에 튀는 종목 덥석하기에는 거래 대금이 또 적기 때문에 또 금방 피레침이 나오면서 빠질 수 있고, 이도 저도 굉장히 매매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날 새벽이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굉장히 관망세가 커질 걸로 보고, 당장 오늘 나오는 CPI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한번, 충격은 위로든 아래도 한번 가겠죠. 그리고 나서도 관망세가 하루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우리나라 장이 아침에 열리기 전에 파월의 연설이나 금리 인상 결과를 확인을 한 이유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장 목요일에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장의 변동성을 일단은 그때 우리나라 장 오전에 다 반영을 하고 시작을 하겠죠. 이때부터 중요해요. 목금이 왜 중요하냐면은 빅 이벤트가 다 끝난 이후에요. 그럼 최근에 나오는 흐름이 뭐가 있었죠? 최근에 지수 업종 주도 종목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에 콘텐츠나 중국 리오프닝 강세가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또 바이오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2차 전지 종목들, LG 엔솔, 포스코 케미칼, SDI 이런 종목들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런 현재 상황에서 변곡점은 역시 빅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목요일날 우리나라 장 시장 딱 열렸을 때 미국 장의 변화를 한번 소화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를 오늘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변화에 따라서 남은 12월 달
향방이 결정이 된다. 그때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 지금까지 강했던 종목들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순 고르기 형태로 갈 확률이 있겠죠. 아니면은 오히려 기존에 강했던 다시 중국 리오프닝에 다시 재차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최근에 이슈가 얼마 남지 않은, 뭐 예를 들면은 1월 달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있겠죠. 1월 달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테마군들이 아마 움직일 거예요. 지금의 세력들이나 메이저들도 굳이 이런 구간에서 우린 판을 만들지 말고 이런 빅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서서히 이번 주 목금 또는 다음 주부터 충분히 테마군들이나 주도주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을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생기는 첫 변화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때 어떤 테마나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어디에서 차익 실현이 또 세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남은 12월 달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지수는 크게 기대하면 안 되죠. 철저하게 섹터, 테마별 장세가 12월 달까지도 지속이 될 거고, 오히려 지수 흐름을 약간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봤을 때 제가 이때 말씀드리고 나서 쌍봉의 흐름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쌍봉 흐름 나오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고점을 이렇게 낮춰주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오히려 헤드앤숄더 전형적으로 추가 하락의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근 흐름은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숨고르기 형태가 나와주면서 지금 결국에는 CPI나 FOMC 보고 결정하자,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 판단하자,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질질질 흐르고 있는데, 일단 그런 이벤트를 떠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이런 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원래 시장이 강하다면은 최근에 강했던 지지 라인을 이탈해도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하면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넘게 이런 지지 라인을 회복하지 못하고 밑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엄청나게 호재가 아니고서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한 7대3 정도로 보고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도 봐야겠죠. 오늘 삼성전자에도 소폭의 반등은 나왔지만 여전히 추세를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역부족이다. 쌍봉의 패턴 이후에 지금 반등이 좀 나왔으나 전저점의 이런 저항대에 일단은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 여기에서 이렇게 21선이 내려오면서 추가적으로 막고 하락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그다음에 하이닉스까지도 비슷한 추세, 계속 고점은 낮춰주고 있는, 고점이 이렇게 쭉 낮아질 수가 있겠죠?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종전이라던가 아니면 FOMC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비둘기적 발언이 나온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면은 사실 추세가 지속된다라는 가정하에 계속 우하향을 예상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수는 우하향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빅 이벤트 이후에 엄청나게 또 시장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 생긴 변화를, 그 변곡점을 잘 포착하는 사람들에겐 또 12월달 남은 먹거리를 잘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변화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영상으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중요한 이런 라인 다 깨고 저번에 나왔던 지지 라인 요 구간까지 지금 다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선도 깼죠. 여전히 기존엔 강했던 주도주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역시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투자 심리가 불안한 거죠. 시장을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중심을 잡아가는 형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형님들이 다 힘이 없고 다 그냥 다 쓰러지고 있으니까 다른 또 중소형주들도 매매하기가 쉽지 않고, 들어오더라도 다들 막 단타하고 막 금방 막 팔기 바쁘기 때문에 수급의 연속성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오늘 현대차, 기아차도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내려오면서 고점을 낮춰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니까 결국에는 전저점인 이 구간을 이탈하는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죠. 기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이탈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추세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안 좋은 추세고 신저가로 또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음봉에 굉장히 큰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대부분 지금 추세가 안 좋다. 이런 것까지 우리는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일부 그냥 만만한 바이오 종목들, 중국에서도 약품 사재기가 일어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바이오 종목 위주로 수급이 들어왔죠. 뭐 이런 또 따로 모멘텀에 있는 개별주에 이런 종목들, 화해약품, 한국유니온, 제약, 경보제약 이런 종목도 매매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경보제약이 거래대금이 230억 터졌고요. 한국유니온제약은 130억 터졌어요. 이건 매매 못합니다. 저는 매매 못하고 이게 그만큼 거래대금이 좀 사라졌나?
거래량이 사라졌나? 그래서 매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저렇게 가는가 보다 하면서 지켜보면서 저는 오히려 거래대금이 좀 터졌던 종목이나 아니면 다음 수를 생각하고 지금은 조금 발톱 숨기고 조금 쉬고 있다가 다음에 어떻게 새롭게 판이 짜지는지 새로운 테마가 올라오는지 아니면 기존에 강했다 이런 중국 리오프닝 종목이나 컨텐츠주에서 한번 차익 실현이나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랠리를 가는지 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부터 당장 시작되는 중요한 이슈와 시장의 큰 변화, 변곡점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까지는 어떻게 해야겠죠? 내일까지는 또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쓸데없이 잦은 매매하지 말고 오후장 괜히 매매해봤자 열에 한두 종목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한 7종목 정도는 흐르다가 실망 매물의 투매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낮은 유리하지 않은 투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항상 판단을 하고 그때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그냥 심심해서 마우스 그냥 깨작깨작 거리다가 종목들 꿈틀꿈틀 거리면 추격 매수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에서 최근 같은 시장에서 그러면은 그냥 계좌 살살 녹기 좋습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녹을 수 있으니까요. 첫째도 둘째도 리스크 관리 내 계좌 지키자 라는 생각으로 이번 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빅 이벤트 다 소화하고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영상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